1988년 국민연금 도입 이후 격동의 대한민국 현대사를 온몸으로 헤쳐온 60대 이상 인구는 2024년 기준 1,300만 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 심화와 함께 이들의 노후는 결코 순탄치 않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고령층 생활 실태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의 상당수가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 놓여 있으며 특히 자영업 실패와 고용 불안정을 경험한 이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합니다. 2024년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며 이들의 고독한 노년을 더욱 짙게 들이우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710만 명을 넘어섰으며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0만 원 수준입니다. 월 90만 원의 연금은 1988년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국민연금이라는 희미한 약속을 부여받았지만 파란만장한 인생 여정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살아온 한 65세 어르신에게는 마지막 남은 희미한 불빛과 같습니다. IMF라는 국가적 재앙, 2번의 사업 실패, 그리고 고독한 노년의 그림자는 그의 삶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고단한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파란만장했던 그의 인생 이야기를 더욱 세밀하고 감성적으로 그리고 당시의 생생한 실물, 경제 상황과 관련 통계 등을 녹여내어 따라가 봅니다. 1988년 20살의 그는 아직 채 가시지 않은 풋풋한 꿈을 가슴 한켠에 품고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웅크린 듯 자리 잡은 작은 섬유 공장에 굳게 닫힌 철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섰습니다. 새벽의 서늘한 공기와 기름 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둔탁한 기계. 소리는 갓 사회에 발을 내디딘 그의 어색함과 긴장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생산 라인에 처음 섰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수십 대의 낡은 방직기들이 쉴 새 없이 실을 뽑아내는 고되고 단조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첫 월급은 겨우 18만 원, 밤낮 없이 이어진 고된 노동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금액이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처음 벌어보는 돈이라는 낯선 감격과 함께 이제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다는 미약한 자부심이 그의 지친 어깨를 잠시나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의 처음 도입된 국민연금이라는 낯선 단어는 그의 얇은 월급 명세서, 귀퉁이에 2,000원이라는 작고 소박한 숫자로 찍혀 있었습니다. 당장의 빠듯한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던 그에게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돈은 그저 월급에서 조금씩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존재일 뿐 그 진정한 의미를 헤아릴 여력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공장 한켠에 마련된 낡고 허름한 슬레이트 지붕의 기숙사에서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매일 반복되는 고된 노동의 묵묵한 시간을 홀로 견뎌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그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에 의지하며 잠들었고 어김없이 울리는 요란한 기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는 고독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작은 불씨는 그의 지친 마음 속에서 점점 꺼져가는 듯 했습니다. 20대 중반 그는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조금이라도 높은 임금을 찾아 서울에 조금 더 규모가 큰 섬유회사로 이직했습니다. 드디어 서울이라는 낯선 도시에 발을 내딛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고된 노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야근과 실적 압박 속에서 그의 젊음은 점점 삭막하게 메말라갔습니다. 그의 월급은 50만 원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빡빡한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역시 겨우 10,000원을 넘는 수준이었기에 그의 미래는 여전히 짙은 안개 속을 걷는 듯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작은 옥탑방에 홀로 살며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매달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붙여야 했고 자신의 노후를 위한 어떤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20살에 푸르렀던 꿈은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30대에 접어든 그는 이제 단순한 쳇바퀴 같은 일상에서 벗어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성공에 대한 뜨거운 갈망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거침없는 성장을 지속하는 듯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불안정한 요소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잇따른 대형 사고는 성장의 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는 더 나은 환경,
더 높은 보수, 그리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줄 곳을 찾아 불안한 줄타기와 같은 이직을 반복했습니다. 잘 나가는 듯 보였던 무역회사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과 환율 변동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외부 요인에 속절없이 휘둘려야 했고, 미래 산업의 총화로 여겨졌던 전자부품 회사에서는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새로운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의 압박감과 함께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기술 변화의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100만 원을 넘어 200만 원까지 상승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마음속 불안감은 드라마틱하게 상승하는 서울의 아파트값만큼이나 커져갔습니다. 그는 직장 근처의 낡은 연립주택에 전세를 얻어 잠시나마 허름한 안정감을 느꼈지만 주말이면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서성이며 끝없이 치솟는 아파트 가격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쯤이면 나도 번듯한 내 집 한 칸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서민들의 삶은 늘 팍팍했고 부동산 가격의 급등은 계층 간의 위화감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범이었습니다. 그의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 5만 원을 넘어섰지만 잦은 이직으로 인해 마치 듬성듬성 심어진 잡초처럼 꾸준히 이어지지 못하고 중간중간 끊기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지은 허술한 성처럼 그의 노후 준비는 불안정한 직장 생활만큼이나 위태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 그는 주변에서 벤처 신화라는 달콤한 이야기가 연일 흘러나오자 마지막 남은 열정을 불태우듯 고액 연봉을 제시하는가 설립된 IT 벤처 기업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미래는 인터넷에 있다는 장밋빛 전망과 함께 그는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리고 마지막 남은 저축까지 모두 쏟아붓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꿨던 화려한 성공은 채 피어나기도 전에 쓰러져버릴 덧없는 신기루와 같았습니다. 급변하는 IT 시장의 냉혹함과 경영진의 허술한 운영, 그리고 거품처럼 부풀었던 벤처 기업들의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회사는 점점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의 불안한 미래는 더욱 짙은 먹구름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경제는 겉으로는 역동적이었지만 수많은 벤처 기업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불안한 토대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길고 어두웠던 IMF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진 삭막한 현실 속에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조각마저 붙잡기 위해 낡은 트럭에 몸을 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미는 허름한 차창 밖으로 펼쳐진 것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겨울나무처럼 굳게 닫힌 공장들의 삭막한 풍경이었습니다. 4년간의 깊은 침묵 끝에 세상으로 다시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하기만 했습니다. 텅 빈 통장 잔고와 가족들의 굶주린 얼굴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낯선 시골 공단의 기계 굉음 속으로 외로운 그림자처럼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맡은 일은 페인트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허름한 공장에서 무거운 철제 부품을 옮기고 기계를 단순하게 조작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하루 12시간이 넘는 중노동에 그의 젊음은 이미 빛바랜 사진처럼 희미해져 있었고 그의 몸은 매일 밤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을 때에도 그는 먼지 쌓인 작업복을 입고 묵묵히 땀방울을 흘려야 했습니다. 당시 물가는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지만 그의 쥐꼬리만 한 월급 120만 원으로는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주말이면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낡은 버스에 몸을 실어 멀리 떨어진 가족에게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늘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고단한 삶의 유일한 위안은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5만 원 남짓의 국민연금 보험료였습니다. 비록 당장의 고통을 덜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는 먼 훗날에는 이 작은 씨앗이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줄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차가운 공장 바닥에 홀로 앉아 싸늘한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울 때면 그는 문득 젊은 시절에 푸르렀던 꿈들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번듯한 직장, 아늑한 가정 이제는 닿을 수 없는 아득한 꿈처럼 느껴졌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남은 의지를 붙잡았습니다. 격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의 삶은 끊임없이 위태로운 외줄타기였지만 그는 강인한 생존력으로 고난의 시간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2010년대 후반 그는 오랜 고된 노동 끝에 마침내 은퇴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차가운 현실의 벽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5년의 봄은 그에게
그저 싸늘한 바람만이 감도는 계절입니다. 65세 그는 고된 육신을 이끌고 맞이한 은퇴였지만 그 끝에는 기대했던 평온함 대신 예상치 못한 절망의 그림자만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텅 빈 낡은 지갑과 어깨를 짓누르는 4천만 원의 빚은 그의 노년을 숨막히는 족쇄처럼 올가매었고 설상가상으로 오랜 세월 그의 곁을 지켜온 아내는 기나긴 투병 생활 끝에 병세가 위중해져 매달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감당하기 힘든 병원비가 그의 마지막 남은 숨통마저 조여왔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씨를 붙잡듯 정부의 허술한 시니어 창업 지원 정책에 기대어 낡고 허름한 상가 건물의 구석진 공간에 7천만 원이라는 전 재산과 다름없는 거액을 투자하여 작은 시니어 카페를 열었지만 그를 기다리는 것은 쓰디쓴 실패의 잠뿐이었습니다. 카페 창업은 그의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퇴직금 전부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 심지어 고향의 작은 땅까지 팔아 마련한 7천만 원이었지만 경험 부족과 예상치 못한 높은 임대료 그리고 경쟁 심화 속에서 그의 카페는 개점 이후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의 발길은 뜸했고 매달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2년 만에 카페 문을 닫아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고 고스란히 4천만 원의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뿐인 그의 딸마저 결혼 정년기가 되어 억 단위에 달하는 결혼. 자금 마련이라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혼수 비용과 예식장. 대관료 앞에서 그는 아버지로서의 무력감에 깊은 자괴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겨우 마련한 얼마 되지 않는 퇴직금과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 빌린 돈을 보태 딸의 결혼 비용을 간신히 마련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심각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평균 결혼 비용은 2억 3천만 원을 넘어섰고 수도권의 경우에는 3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는 그의 빈약한 경제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과 같았습니다. 늘어나는 빚의 압박, 사랑하는 아내의 고통스러운 신음, 그리고 자식에게 짐이 되었다는 죄책감까지 그의 어깨에는 헤아릴 수 없는 절망의 무게가 짓눌려 있었습니다. 한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그는 텅 빈 카페의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쓰디쓴 실패의 기억과 다가올 암담한 미래를 곱씹으며 하염없이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한때 희망을 품었던 향긋한 커피 향은 이제 그의 텅 빈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쓰디쓴 고독의 향기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나마 끊어질 듯 이어졌던 그의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이제 월 90만 원이라는 너무나도 미약하고 덧없는 위로로 돌아왔지만 이는 매달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과 아내의 병원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마치 꺼져가는 촛불 앞에 한 줄기 바람과 같았습니다. 그의 노년은 빛 한 점 없는 어둡고 긴 터널처럼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차가운 어둠만이 감도는 텅 빈 카페, 그곳에 홀로 남겨진 65 어르신의 모습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꼴찌라는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입니다. 격동의 세월 속에서 숱한 풍파를 겪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카페. 창업마저 실패로 돌아간 그의 고독한 노년은 OECD 평균의 3배에 달하는 높은 노인 빈곤율이라는 통계자료 앞에서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마저 무력하게 느껴질 만큼 깊은 절망감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픈 아내의 병원비, 갚아야 할 4천만 원의 빚, 그리고 자녀 결혼에 대한 벅찬 부담감까지 그의 어깨 위에는 감당하기 힘든 현실의 무게만이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시사합니다. 불안정한 고용 환경, 예측 불가능한 경제 위기, 그리고 허술한 사회 안전망은 한때 성실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노년을 이토록 처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노인 빈곤율 1위라는 오명 속에서 그의 고독한 절망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통감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는 OECD 최하위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라는 부끄러운 꼬리표를 떼고 더욱 촘촘하고 든든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
존엄한 노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따뜻한 연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그의 텅 빈 카페에 따뜻한 온기가 다시 채워지고 그의 어두운 노년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드리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의 절망적인 외침은 OECD 꼴찌라는 대한민국의 무거운 책임감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합니다.